자, 동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이 오늘 주가가 이제 쭉 튀어나오고요. 장중 26%대까지 올라 들어가고 지금도 18%.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신고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자, 이거 오늘 들어온 이슈 살펴보게 되면요, 딱 어저께 진단했었던 KCTC 짝퉁입니다. 뭐 지금 수준이 KCTC나 동방이나 둘 다 물류주고요. 거의 비슷한 양상이 되는데요. 자, 어제 KCTC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북극 항로 이쪽에다 테마 엮어가지고 올라 들어갔는데 그거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동방의 경우도 어제 KCTC가 뭡니까? 부산신항, 진해신항에서 양곡 창고 이거 계약을 해서 양곡 부득이 계약을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쭉 이런 얘기를 나왔었죠. 어저께. 이게 동방, 이게 물류주 이렇게 같이 쭉 엮여 있는데요. 동방은 어저께 이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거 왜 안 나오나요? 여기 부산항, 요거 그래서 부산항 신항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양곡부도 운영권을 획득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가지고 엮었고요. 자, 동방 들어가 보면요, 동방 똑같아요. 어저께 그거나 오늘 얘나, 자, 동방 똑같죠? 부산항 신항, 자파부도 KCTC는 양곡이었고요. 얘는 자파부도 그래서 우선 대상자 선정되었다. 오히려 동방보다 KCT보다 좀 약한 경우있죠. 저쪽은 이미 끝났고요. 다 한 거고, 얘는 이제 협상자로 선정 아직 됐다. 근데 뭐 사실상 이게 지금 단독으로 입찰한 거니까 기존에 하던 애들이 그냥 계속 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만 쪽이 원래 그래요. 계속해서 그쪽에 노조들도 해먹는 놈들이 계속 해드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한테 물까지 물려줘가면서 해드시고 계시죠. 그 항만 쪽 사업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얘도 뭐 단독이래잖아요 벌써. 사실상 된 거나 마찬가지긴 한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진해신항하고도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이 시리즈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사업들 하기 때문에 실적들이 기본적으로 다 실적이 됩니다. 실적이 되는데, 자, 그럼 어제 KCTC의 경우에도 잠깐 제가 짚어드렸었는데요. KCTC가 PR이 이제 5배가 채 안됩니다. 여기도 4.57배밖에 안되죠. 그럼 얘가 저평가냐라고 하면, 자, 그럼 동방도 보겠습니다. 동방도 들어가 보면 동방도 똑같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왜 저평가라는 얘기를 안 알고 있을까요? 왜 저평가 단어가 안 나올까요? 실적이 이렇게, 얘들도 다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고, PR이 5배밖에 안 되고, 근데 저희 분석상에서는 저평가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예전에 앞에. 근데 얘 왜 저평가라는 얘기를 안 할까요? 이거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옛날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세가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저 지금 뭐 2005년도에 골디락스 슈퍼 장세하고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그 뒤로도 이런 얘기만 가장 대표적인 거라 지금 장세가 가장 좋으니까, 그때만큼 좋기 때문에 2005년하고 비교. 그때 철강주들이 못 갔어요. 결국에 나중에는 걔들도 오르긴 했는데, 그 해 2005년에 제일 못 오른 업종이 철강이었습니다. 철강이 가장 못 오르면서, 그래서 문배 철강이라든가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저 철강들도 있죠. DSR 제강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철강주들이 PAR 4배 5배밖에 안 된다. 초저평가다. 뭐 지금은 PAR 4배 5배가 아니라 3배짜리 2배짜리 2배짜리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헷갈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PAR 4배 5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수치였던 거예요. 지금은 현기차도 4배 5배야. 그 다음에 사방에 깔린 게 그런데 그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 4배 5배짜리 그냥 너무 극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철강이 업황이 그해 가장 안 좋은 업황에, 지금 같은 경우도 철강이라가 유화가 안 좋죠. 그때도 철강하고 유화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는 회복돼서 돌아 들어가는데 철강 같은 경우 좀 느리게 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뒤에 터졌죠. 2007년에 가서.
나중에 중국 제조업이 완전히 불타면서 2007년에 터졌습니다만 2005년대에는 이제 바닥치 2003년 바닥치고 돌기 시작하는 국민이라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전자 같은 거나 빠르게 돌아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인 포스코가 5배밖에 안 돼. 업종 대표주인 포스코가 5배밖에 안 되는데 4배가 뭐 그렇게 사냐고. 문배철강 뭐 하는 회사야? 포스코 대리점이야. 그게 포스코 대리점이야. 본사가 5배밖에 안 되는데 그럼 대리점이 10배가야 맞습니까? 당연히 대리점 더 낮은 거지. 그죠? 이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겠어요. 자, 위에 가서 보시죠. 이 섹터 자체가 원래 이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긴 하는데 큰 폭으로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성장 퍼센트가 작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장 PER보다 오히려 작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성장주들 뭐 AI라든가 혹은 바이오라든가 이런 거 실적 대비라서 주가가 높죠. 항상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고성장주들이 높게 멀티플이 책정되어 있는 대신에 뭐 통신이라든가 이렇게 실제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안정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 멀티플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시장 PR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PR이 11.3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11.3배 이하에 있는 종목이 300개가 넘죠. 11.29배. 근데 코스피 운송창고 업종 섹터 전체가 6.3배야. 동방이 5배고요. 이건 뭐 이거 크게 저평가라고 보기 어렵죠. 자, 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 업종 이 운수창고에 운수창고 쪽에서 가장 대표 이게 이제 대한통운 같은 회사들 살펴보게 되면 CJ 대한통운. 그럼 대한통운은 돈 못 버는 회사야? 대한통운도 돈 많이 벌잖아요. 얘도 쟤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여기.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업종 대표주인 얘가 지금 7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항공의 대표주인 대한항공은 몇 배 나옵니까? 항공의 대표인 대한항공은 7.11배고요. 자, 지금 보셨던 동방이나 이런 쪽에 그 북극항로, 즉 해운 쪽하고 연결이 있는 종목들이죠. 북극항로는 해운이니까요. 자, 해운 대표주 HMM 여기 이제 12개월 선행배로 여기는 조금 높게 나오죠. 그 바람이 지금 조금 위쪽으로 올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이전까지는 HMM은 이거 실적을 지금 이렇게 다운으로 지금 까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옛날부터 시작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크아웃이라고 우기고 있는 종목에서 여러 번 분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전망 내려놓고 계속 피크아웃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배 이렇게밖에 안 되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낮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던 거죠. 그래서 이 동방 같은 경우나 앞에 어제 분석했던 KCTC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5배라고 저평가라고 얘기를 드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저평가 얘기 드리고는 그 라인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 안 집어넣죠. 자동차 부품죠. 왜? 자동차 부품의 현기차 자체가 까져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기차가 4배가 나오는데 PR 기아차 4배밖에 안 되잖아요. 기아 얘가 4배인데 자동차 부품주가 3.7배 3.8배 그 뭐사 기아차가 4.7배밖에 안 되는데 앞에 들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물류주 같은 경우도 2PR 수준으로 저평가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곤란한 국면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물류 운송창고 물류를 대표하는 저 3개의 종목 쟤들이 이제 살살 돌아 나오고는 있죠. 이제 쟤들이 조금 더 올라 들어가서 섹터 PR이 올라져가지는데 얘가 그 자리 그대로 있다면 그때는 이제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운송 창고 업종에 전체 업종 PR이 8배가 갔는데 이 새끼는 아직도 5배, 4배에서 놀고 있네? 이러면은 저평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처럼 북극항로 이슈를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테마의 후발주. 자, KCTC 같은 애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KCT하고 구성 항목이 똑같잖아요. 부산항만, 하여건, 후발.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단타의 형태로, 그래서 남겠다가 또 이슈 나오면서 치고 나오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뒤에 이제 후발로 붙이는 형태, 공략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뒤에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 요 종목을 어제 KCT하고 똑같은 구성인데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는 이 PR 수치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ER로 책정이 되는 저평가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니고 상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이 아니고 상대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상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징 PER이 11.3배는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 벌써 올랐어야지. 자동차 부품주 대부분 다 3배, 4배 이러고 있잖아요. SL, 화신, 서현이와 성우화이트 다 그렇죠. 그럼 걔들 다 폭등했어야지. 현기차가 4배밖에 안 돼요.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코츠 테크놀로지나 GNC 에너지 같은 경우처럼 다른 전력 설비주들은 20배대에서 놀고 있는데 밑에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 걔들보다 훨씬 강력한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PL이 10배밖에 안 된다. 이거 무조건 가는 거죠. 자, 코츠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 반밖에 안 되죠. 풍산 반밖에 안 됐었고요. 당연히 가는 겁니다. 나머지 섹터 전체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 어느 의미에서 어제 이어서 여기까지 다시 추가를, 어제는 이제 이슈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물리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일정하게 뭐 자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때는 또 개별적으로 또 세력들이 들어와서 당기게 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국면들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자산 같은 개념에서 이제 상품 개정을 해서 지주세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다음 사이클 정도는 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어쨌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성으로 지금 치고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거래량 증가, 그렇죠? 거래량 증가하고 치고 나오고,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런 구조를 했으니까 앞부분에만 잡으면 그래도 당일만으로도 한입 크게 배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조금 늦은 거고요. 이런 거 이제 제때 잡으려고 하면 이런 거 이제 딱 째리고 있는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 딱 째리고 있다가 뜨면 그냥 번개같이 딱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르고 있는 24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스타일이 다 틀려요. 자, 저도 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단타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저 단타 사이는 잘 안 되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실적 우량주들, 이런 끝내주는 우량주들이 눌림목 저점이 있을 때 잡아가지고 홀딩으로 이익을 내는 이런 스타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잡아가지고 삼양식품 같은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150% 수익률입니다. GNC는 마지막에 산 것만 80% 수익률이고요. 실리콘투도 이게 마지막 매수분이에요. 실리콘투 바닥에서 200% 넘게 올라온 종목이니까요. 자, 바닥에서부터 추천드렸잖아요. 마지막 매수분이에요. 여기다 GNC 에너지도 마지막 매수분이고, 자, 이런 거 사가지고 묻어 놓고, 그리고 이제 단타 종목들, 자, 오늘 아침에 들었던 어제 들었던 뭐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있고, 오늘 아침에 D&D 파마텍도 있고, 펩트론도 있고, 그 앞에 또 코인주 같은 경우들도 있었고, 자, 이런 거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주고 하나 더 해주고, 또 하나 더 해주고 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홀딩형으로도 되고 단타형으로 되고 둘 다 양수 겸장이 가능한 종목이죠. 이런 거. 자, 펩트론이나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아주 쭉 들어가 계시면, 그래서 이게 실제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 조금 다른 분들로 해서 딱 6사람이에요. 그럼 한 화면에 이렇게 딱 다 잡혀서 보이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맞춰 놓으시면 아주 다양한 분석, 그래서 잡아드리는 거 뭐 하루에 6개, 7개, 8개 뭐 종일 거래를 한다, 가능하다 그러면 장세 좋은 날들 하루씩 날 잡고 지금 다 오르는 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날은 하루 종일 단차 쳐서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따블도 먹고, 저희 템베거 종목들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템베거 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저 삼양식품, 현대일렉트릭, 저 다 템베거 종목들이에요. 전부 다 템베거 10배짜리 얘기입니다. GNC 에너지 이제 다음 10배 바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저런 것들이 있어요. 다 대박 내셔야죠. 자, JP모건도 코스피 2년 내에 5천 간답니다. 가죠? 가지 않겠습니까? 벌어야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